PLSQL을 이용해서 더미 데이터를 우리가 쌓아봤습니다. 쌓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STS로 넘어갈게요. STS로 다 됐다고 했으니까 서버 내려보고, 이제 노티스 컨트롤러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원래는 그 쿼리문을 바꿨었어요. 옛날에 할 때, JDBC 할 때 쿼리문을 바꿨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로우 바운즈를 사용하도록 하면 되죠. 로우 바운즈. 로우 바운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토어 로직으로 우선 가면 돼요. 스토어 로직. 스토어 로직에서 여기에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 로우 바운즈 사용. 로우 바운즈를 사용. 공지사항. 페이징 처리. 페이징 구현 포인트. 로우 바운즈 이용. 로우 바운즈는 왜 써요? 로우 바운즈 행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여러 개의 행에다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즉 그 여러 개의 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만 출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로우 바운즈 객체를 사용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스토어 로직으로 가야 된다. 스토어 로직으로 가셔야 한다. 스토어 로직으로 가야 된다. 리스트 구현을 좀 위로 올려야겠네.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죠? 요거 공지사 페이지 구현 포인트. 로우 바운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임포트 해볼게요. 로우 바운즈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바 하면 나오죠? 로우 바운즈. 그래갖고 우리가 로우 바운즈 요 변수 하나, 로우 바운즈 타입의 로우 바운즈 참조 변수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객체를 만들어줬어야 됐었어요. 객체를 만들어주는데, 만약에 이제 객체를 만들었다고 쳤으면은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객체를 만들어서 이 로우 바운즈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라고 했었냐면은 두 번째가 아니라 이 세 번째다. 로우 바운즈가 들어갈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로우 바운즈가 들어갈 자리는 이 세 번째다. 페이징 처리하기 위해서. 그럼 이 여기는 못 써야 되나요? 아무것도 뭐 이 노티스 리스트 할 때 넘겨주는 값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쓴다라고 해갖고 그냥 비워두면은 이게 오류예요, 오류. 콤마는 연속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널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 거죠. 널이라고 씀으로써 난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 아무것도 넘겨주는 게 없어. 라고 해갖고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는 널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셀렉트 리스트를 할 때 넘겨주는 값이 있어요. 뭐 위치홀더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있어. 그러면은 이 널 말고 그 해당하는 뭐 스트링을 넘겨주던 인트를 넘겨주던 뭐 객체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넘겨주면 되는 거고, 로우 바운즈를 만들 때 우리 객체를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서 는 해갖고 new 로우 바운즈 해갖고 객체를 만들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생성자를 보면은 두 번째 생성자에서 오프셋과 리미트 값이 필요했었어요. 오프셋과 리미트 값이 필요했었다. 오프셋과 리미트 값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가 똑같이 한번 그 선언을 해보니 리미트라고 하는 변수하고 오프셋이라고 하는 변수로 인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류가 이제 사라졌어요. 오류가 사라졌다. 오류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 값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리미트라고 하면 어떤 제한을 두는 것 같은데, 로우 바운즈에서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행의 개수가 아닐까? 로우 바운즈라고 해갖고 로우에다가 이런 행에다가 내가 이제 바운즈를 이렇게 거는 건데, 그러면은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이 로우 바운즈 행의 개수를 내가 이제 행의 개수를 컨트롤하는 거겠죠. 핸들링 하는 거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그 가져오는 개수겠구나. 그쵸? 내가 10개씩 갖고 오고 싶으면 10이라고 쓰고 15개씩 갖고 오고 싶으면은 15라고 쓰고 20개씩 갖고 오고 싶으면은 20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유추해 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미트는 우리가 이제 이미 해봤지만 이게 이제 가져오는 행의 개수다. 가져오는 행의 개수. 열 개씩 갖고 오면 10, 20개씩 갖고 오면 20. 그렇죠? 우리가 이제 로우 바운드를 쓰면 좋았던 점이 뭐냐면 커리문의 변경 없이 그 일정 개수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었다. 원래는 커리문을 변경을 했어야 됐었죠. 뭐 셀렉트 로우 넘버 해갖고 오버 해갖고 이렇게 이제 막 그 칼럼 값도 써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비트윈도 막 써야 되고 비트윈 연산자도 써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커리문의 변경 전혀 없이 그냥 요 로우 바운드를 넘겨주면 알아서 설정한 개수만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는 행위 개수가 리미트가 되고 오프셋은 뭐냐면은 오프셋의 이제 영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오프셋이라는 한 놈이 있어. 오프셋. 뭐 이렇게 어렵냐 오프셋이. 사전은 어디죠? 사전은 네이버죠? 딕 네이버. 오프셋. 상세하다, 벌충하다. 왜 이렇게 단어 뜻이 어렵지? 차감을 계산하다. 오프셋. 이 오프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어가 되게 어렵네. 그 이제 뭐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번 어떤 변하는 값에 의해서 변하는 값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변하는 값이 있어요. 계속 변하는 값이 있는데 그 변하는 값에서 시작하는 값, 뭐 예를 들어서 1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번엔 2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3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갖고 시작하는 값을 새롭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새롭게. 디폴트면은 이제 기본 값인데 오프셋은 그 디폴트 값이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하는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변하는 디폴트 값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0부터 해갖고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은 1부터 10까지 10개를 갖고 와요. 오프셋을 0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값만 쭉 갖고 온다는 소리죠. 근데 내가 이걸 매번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1페이지를 볼 때에는 1부터 10까지 봐야 되고 2페이지를 볼 때에는 11부터 20까지 봐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볼 때는 21부터 30까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져오는 개수, 즉 시작하는 값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셋 값이 0으로 고정이 되면은 요거 값만 나와요. 0으로 고정이 되면 요 값만 나와요. 그래서 얘가 계속 바뀌어야 돼. 어떻게? 0으로 처음엔 0이었다가 그 다음엔 10이었다가 그 다음엔 20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10단위로 넘어가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리미트 값을 이용해서 내가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하는 커런트 페이지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이제 여기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지. 얘하고 얘를 곱하면 10이 나오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20이 나오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30이 나오는데 요거를 마이너스 1한 값을 여기다 곱해주면은 처음엔 0이었다가 두 번째는 10이었고 세 번째는 2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셋 구하는 식이 커런트 페이지 값에 의해서 변하는 식으로 되고 커런트 페이지 값은 여기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넘겨줄 거고
그 커런트 페이지 값에 마이너스 1한 값을 리미트로 곱하면 오프셋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프셋은 이 리미트 값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리미트가 먼저 선언이 되어야지 이 리미트를 이렇게 뒤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런트 페이지는 넘겨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개 변수를 이제 넘겨와야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 원래 여기서 이제 int 해갖고 커런트 페이지 이렇게 해서 넘겨줬었어. int 해서 커런트 페이지로 넘겨줬었다. 근데 이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뭐냐면 인터페이스에는 이 콤마 커런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져오는 행위 개수랑 커런트 페이지의 마이너스 1한 값을 구하면은 오프셋, 바뀌는 디폴트 값이 정해진다. 바뀌는 디폴트 값이 정해진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페이징 처리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했거든요.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뀔 게 있어갖고 우선은 오류인 상태로 둘게요. 오류인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 로직에 가서, 스토어 로직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페이지 내비 하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퍼블릭 보이드 말해가지고. 퍼블릭 보이드, 제너레이트, 페이지 내비.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값을 리턴을 해갖고 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DAO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했었는데, DAO에서 다 모든 걸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토어에서 처리했는데, 요 처리하는 것을 여기다 쓰지 않고 이제 컨트롤로 넘길 거예요. 컨트롤로 넘겨서 네가 만들어줘라고 할 거예요. 이 앞에서 이게 이제 화면 단위랑 비슷한 거니까 여기 이 화면 단위가 가까운 부분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쓰자 해서 public void 해갖고 get 페이지 인포라고 해갖고 메소드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썼었던 그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썼었던 모든 변수들 있죠. 우리 그 페이지 내비게이션 만들 때 제가 그 보여드렸던 자료 보시면은 자료 어딨지? 페이징 처리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페이지, 그쵸? 페이징 처리하는데 사용되었던 그 변수들의 목록이었었어요. 변수들의 목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 뭐 스타트 내비하고 엔드 내비를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었죠. 그 뭐 전체 게시물의 개수를 이용하고 전체 게시물의 개수와 그 다음에 한 페이지당 보여줄 개수를 이제 그 이용을 해서 스타트 내비하고 엔드 내비를 막 계산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다 스토어 로직에서 동작이 됐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러로 빼오는 거예요. 컨트롤러로 빼오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했었던 이 변수 있죠. 레코드 카운트 퍼 페이지 한 페이지당 목록 개수.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비 리미트 한 페이지당 보여줄 내비의 개수. 한 페이지당 보여줄 내비의 개수. 그리고 총 범위의 개수, 내비 토탈 카운트. 그 다음에 int 스타트 내비, 엔드 내비, 스타트 내비, 엔드 내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고정이 되는 값들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정이 되는 값이야. 내가 한 페이지는 몇 개 보여줄 거고, 한 페이지의 내비게이터는 몇 개고, 그다음 총 내비게이션의 개수는 몇 개고, 그런 것들은 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요것만 고정이 되고, 요거는 계산해서 나오는 거죠. 계산 밑에 것들은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계산해서 나올 때 항상 사용됐던 게 뭐냐면은 여기 두 개, 이 내비 토탈 카운트, 즉 100개의 게시물을 10개씩 보여주면 몇 페이지가 나와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내비 토탈 카운트거든요. 총 10개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내비 토탈 카운트.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거를 10개씩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내비가 이제 뭐 5개씩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은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값과 이 엔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했어요. 계산을. 근데 그 계산을 해서 구할 때 사용됐던 게 무슨 값이냐면 커런트 페이지라고 하는 값이 커런트 페이지 값. 그러니까 내비 토탈 카운트는 전체 게시물의 개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내비하고 엔드 내비 구할 때는 커런트 페이지 값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계산식이 그랬어. 계산식을 대충 적어 보면은 내비 토탈 카운트를 구할 때는 100이라고 하는 전체 게시물의 개수가 필요했었죠. 토탈 카운트.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 레코드 카운트 퍼 페이지로 내가 이제 나눴었죠. 레코드 카운트 퍼 페이지. 이걸 나눴어. 얘가 100이고요. 얘가 만약에 이제 10개씩 보여준다고 하면 10이에요. 10. 그죠? 여기는 이제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10 이렇게. 내가 이제 10개씩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100이고 얘가 10개씩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내비 토탈 카운트는 10개가 된다 라고 하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구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토탈 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어. 토탈 카운트는 누군가가 넘겨줬어야 되는 값이에요. 여기서 구할 수 있지만 우선은 DB를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부터 다시 로직을 만들어야 돼서 우선 넘겨주는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을 뭐 10으로 나눴을 때는 10개가 딱 떨어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102가 됐었어. 그러면은 10으로 하면은 이제 얘가 그 10개 10.2가 나오죠. 10.2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그 올림을 무조건 해서 11로 돼야 되거든요. 11로. 그래서 올림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은 이 나눈 값의 나머지가 뭐 0보다 크면 나머지가 이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보다 크면은 플러스 1을 해준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뭐 나머지 값을 굳이 뭐 따로 적지 않아도 그냥 여기다 0.9 해주면요,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 이제 그 처리가 돼요. 근데 이제 처리를 해주기 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 먼저 그 소수점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얘가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계산을 하면은 정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소수점을 구해야지 이제 소수점을 더해서 그 올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블로 바꿔요. 한 놈을 더블로 바꿔서 자동으로 형변환 되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 자바에서 자동 형변환 배웠었죠? 큰 놈으로 바뀐다. 그죠? 더블이랑 인트랑 계산하면 인트가 더블로 바뀌어서 소수점으로 계산이 되는 형태가 바로 자동 형변환이었어요. 자동 형변환 오랜만에 들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소수점으로 만들었으니까 소수점을 더하면 소수점이 나오는데, 소수점이 나오고 나서 그 나머지 떨궈지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인트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묶은 다음에 0.9를 더한 것을 가로로 묶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강제 형변환 해갖고 소수점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자동 형변환과 강제 형변환을 같이 한번 써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바 배웠던 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막 특별한 거가 사용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사용이 되죠. 근데 만약에 자동 형변환과 강제 형변환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괄호가 나오지? 더블은 나왔는데 왜 여기 더블은 안 붙이지? 이러면서 이해를 못할 거야 아마. 근데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얘 설명을 들으면 근데 내가 강제 형변환 자동 형변환 모르면요 그냥 이거 매스 세일 해갖고 그냥 올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매스 세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자바에서 배웠던 거죠. 자바에는 내장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라고 하는 요 객체에서 메소드를 불러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메스셀 이렇게 해도 된다. 0.9 안 더하고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 자동형 변환, 강제형 변환 공부하기 위해서는 써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타트 내비 구하는 식 우리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스타트 내비 구하는 식은 뭐였었냐면은 현재 페이지가 필요했었어요. 현재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그 내비 카운트 퍼 페이지로 나눠서 내비 카운트 퍼 페이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맨날 쓰던 거라서 이걸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0.9를 더해주죠. 마찬가지로 뭐 올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동형 변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형 변환 더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9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인트로 해갖고 요거를 감싸줘요. 0.9 더한 거를 감싸주세요. 0.9 더한 거를 감싸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인트 붙여주면은 소수점 잘라지죠. 소수점 잘라져. 그래서 올림해갖고 소수점 자른 다음에 올림해갖고 소수점 자른 다음에 그 값에 그쵸? 그 값에다가 올림해서 소수점 자른 그 값에 마이너스 1 한 거에다가 그쵸? 마이너스 1 해. 마이너스 1 한 거에다가 곱하기 해갖고 내비 카운트 퍼 페이지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내비의 개수를 곱해주고 플러스 1 그쵸? 플러스 1을 해주면 이제 이게 그 스타트 내비를 구하는 식이었었어요. 내비. 그리고 이 식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커런트 페이지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토탈 카운트를 넘겨받은 것처럼 커런트 페이지도 넘겨받는 식으로 해서 이 페이지 인포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의 개수는 뭐 보통 이제 5개 썼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제 이거는 10개 할게요. 10 해갖고 10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nt 더블 해갖고 이거 하는 거 있죠. 0.9 더하는 거는 여기 소수점을 없애주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죠? 나눈 값을 소수점으로 만들어서 0.9를 더해서 올림을 한 상태에서 소수점을 빼주는 그런 계산 방법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동형 변환과 강제형 변환을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곱하기 내비 카운트 퍼 페이지 플러스 1 하는 거는 우리가 하던 방식이에요. 그 전에 하던 방식 그 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 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제 커런트 페이지가 1이면은 스타트 내비는 1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가 6이면은 스타트 내비 값이 6으로 되고 그쵸? 1, 2, 3, 4, 5일 때 스타트 내비 값이 1로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엔드네비도 이제 식을 구했었어요. 엔드네비도 식을 구했었고 엔드네비는 비교적 쉽게 구했었죠. 이게 매번 커런트 페이지가 1부터 이제 뭐 10까지 1부터 5까지 했을 때 맨 마지막 값이어야 되는 거니까 스타트 내비에다가 내비 카운트 퍼 페이지 그죠? 내비 카운트 퍼 페이지
페이지 값을 더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은 그 값이 뭐 5면 5, 10이면 10으로 고정이 계속 됐었어. 그리고 이제 엔드 냅이라고 하는 값이 그 무조건 더해주니까 스타트 냅에다가 무조건 그 10을 더해주니까 그 원래 존재하는 최대값보다는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 즉 원래 존재하는 최대값이라고 하면 냅이 토탈 카운트거든요. 냅이 토탈 카운트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무조건 더하니까. 무조건 더하기 때문에 무조건 스타트 냅비에 엔드 냅비는 냅비 카운트 퍼 페이지 값을 더함으로 실제 최대값보다 실제 최대값보다 더 줄 수 있어. 무조건 크게 한 거죠. 이게 계산의 편의상을 위해서 그냥 엔드 냅비 값은 이걸로 이렇게 해. 그렇죠? 엔드 냅비 값은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전체 개수가 뭐 102가 돼서 10으로 나눠서 이제 전체 토탈 그 페이지 값, 이 냅비 토탈 카운트 값이 11이 되었어. 계산식으로 해갖고. 그렇죠? 왜냐면 나머지 두 개를 출력을 하려면 1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타트 냅비 값은 1, 6 이렇게 바뀌거든요. 엔드 냅비 값도 이제 뭐 5로 했었으면은 5 한 다음에 10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게 11페이지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 엔드 냅비 값은 20이 된다. 아니 15가 된다 이 소리죠. 15가 된다. 엔드 냅비 값이 15가 되니까 이 15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15보다 커지면 그렇죠? 엔드 냅비 값이 15보다 커지면은 이 실제 냅비 토탈 카운트 값으로 엔드 냅비를 대체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엔드 냅비 값에다가 엔드 냅비에다가 냅비 토탈 카운트 실제 그 내비게이션의 개수의 값을 넣어줘서 엔드 냅비 값을 설정을 해줘야 그 페이지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한 게 뭐냐면은 얘 구했고 얘 구했고 얘 구했고 얘 구했고 얘 구한 거예요. 이 구한 거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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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를 구했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한 거를 쓸 수 있도록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레코드 카운트 퍼 페이지도 리턴하고 그렇죠. 레코드 카운트 퍼 페이지도 리턴하고 냅비 카운트 퍼 페이지도 리턴하고 그쵸? 그 다음에 냅비 토탈 카운트도 리턴하고 냅비 토탈 카운트도 리턴하고 스타트 냅비도 리턴해야겠네. 그 엔드 냅비도 리턴해야겠네. 그쵸? 그래서 리턴을 5개나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5개 각각의 자료형을 다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스트링 이렇게 스트링이 아니라 인트지 인트 이렇게 하는 문법은 없죠. 이렇게 하는 문법은 없어요. 그쵸? 내가 구한 값이 5개고 이 5개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메소드에서 이제 그 5개의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문법은 없다고 이 세상에. 이 자바에서는. 그쵸? 다른 언어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다 담는 그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다. 다 담는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네이션을 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담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것이다. 우리 페이지 데이터 만들었던 것처럼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페이지 인포 이렇게 만들어주고 페이지 인포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것이다. 페이지 인포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요 내가 구해줬던 값들을 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페이징 처리 담당, 페이징 처리 관련 그 VO가 되는 거겠지. 도메인. 그래서 여기다가 그 페이징 처리 필요한 것들 다 적으세요, 그냥. 응? 다 적으세요. 뭐 커런트 페이지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코드 카운트 퍼 페이지 이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냅비 토탈 카운트도 필요하겠네. 냅비 카운트 퍼 페이지, 그죠? 냅비 카운트 퍼 페이지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스타트 냅비. 냅비 토탈 카운트는 왜 안 하나요? 저거는 이제 계산해서 갖고 오는 식이었으니까. 엔드 냅비.
다음에 이제 토탈 카운트도 갖고 갈게요. 그냥 여기 끝에서 갖고 온다. 여기서 또 끝에서 갖고 끝에다. 아이고, 이것도 갖고 와야지. 그냥 다 필요한 거 다 때려 넣어. 여기 토탈 카운트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캡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다 프라이빗을 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Shift Alt A를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커서를 만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 프라이빗 이렇게 써주면은 한 방에 할 수가 있죠. Shift Alt A, 그렇죠? Shift Alt A를 하면은 한 방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생성자 만들어 주시고,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만들어 주시고. 매개 변수는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커런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넷, 다여, 7개. 그래서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장했다가 꺼내서 쓰고 막 이렇게 할 거니까 getter set도 다 만들어 줘야 되겠죠. getter set도 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뭐 그 데이터 잘 들어왔나 확인하려면 toString도 이 오버라이딩 해줘야 되겠죠. toString도 오버라이딩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페이지 인포라고 하는 놈을 쓰면 된다. 여기서 왜냐면은 리턴에다가 이 5개를 다 넣을 수 없으니까 5개를 다 넣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페이지 인포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페이지 인포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줘. 페이지 인포 인스턴스 pi null 이렇게 한 다음에 참조 변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만들면서 해당 값들을 다 세팅을 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페이지 인포만 리턴하면 돼. pi 페이지 인포만 리턴하면 된다. pi, 그죠? 그리고 이 리턴 값은 이 pi라고 하는 리턴형은 리턴 타입은 pi라고 하는 리턴 값에서 이제 선언된 왼쪽에 있는 값을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언된 변수 왼쪽의 값 인트 대신에 페이지 인포 이렇게 갖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페이지 인포라고 하는 값을 이제 그 이용해 갖고 페이징 처리를 하면 돼. 이제부터 페이지 인포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돼. 그래서 뭐 계산식에 오류가 없으면은 뭐 잘 나올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계산식을 제대로 잘 적었다라고 하면은 문제 없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써봐야 되거든요. 이거 get page info를 써봐야 되는데 시간이 따로 없어갖고